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입니다. 올해로 78, 응급의학 전문의로 43년째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설마 하실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매일 먹는 마늘 때문에 암에 걸릴 수 있다. 혹시 냉장고에 마늘이 가득하거나 밥상 한쪽에 마늘 장아찌를 두고 계신가요?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마늘은 우리 밥상에서 보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응급실에서 마늘을 믿고 먹다가 병원에 실려온 환자를 수없이 봤습니다. 작년 겨울 73세 박 할머니가 얼굴이 노랗게 떠서 오셨습니다. 하루 10개씩 10년 넘게 마늘 장아찌를 드셨다네요. 간은 이미 심하게 손상돼 있었습니다. 몸에 좋으라고 먹은 건데 잘못이었나요? 그 한마디가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마늘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먹으면 좋은 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평생 독을 먹으면서 건강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마늘 장아찌, 마늘빵, 곰팡이 핀 마늘, 이 세 가지는 환자를 병원으로 보내는 대표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조금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지난 43년간 깨달은 건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믿는 음식엔 의심 없이 신뢰를 보내지만 그 신뢰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외면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마늘의 두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책에서 본 사례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응급실에서 제 눈앞에서 일어난 너무나 생생한 이야기들입니다. 몇 해 전 68세 김 할아버지가 구급차에 실려왔습니다. 혈당이 400을 넘어 이미 의식이 가물가물했죠. 원인은 매일 먹던 생마늘 꿀절임이었습니다. 혈관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무심코 양을 늘리다가 결국 혈당 조절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또 한 번은 70세 이 할머니가 기억납니다. 겨울 내내 곰팡이 핀 마늘을 조금씩 잘라 먹었는데 그 결과는 간암 초기 판정이었습니다. 조금만 잘라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MRI 사진이 똑똑히 말해주고 있었죠. 마늘 속 알리신은 분명 우리 몸에 이롭습니다. 암을 막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세균과 바이러스까지 억제합니다. 하지만 이 알리신은 환경과 조합에 따라 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당분과 만나면 혈당을 치솟게 하고 곰팡이에 오염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로 바뀝니다. 마늘 장아찌를 예로 들어볼까요? 달콤하게 만든 장아찌 속 설탕이 알리신의 암 억제력을 없애고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소금은 나트륨 과다로 혈압을 올리고 결국 반찬 한 접시가 혈관병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마늘빵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제 밀가루, 버터, 마늘이 만나면 혈당은 빠르게 치솟고 간에는 지방이 쌓입니다. 게다가 마늘은 소화를 촉진해 탄수화물 흡수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당뇨와 지방간 두 가지 위험을 동시에 안기는 조합이죠. 곰팡이 핀 마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플라톡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퍼져 있고 가열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끓이거나 볶아도 여전히 간을 공격하는 겁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마늘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계는 먹는 방법과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수십 가지 약보다 강력한 예방입니다. 마늘이 어떻게 약에서 독으로 변하는지 조금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늘의 대표 성분 알리신은 산소, 습기, 열, 그리고 다른 음식 성분에 매우 민감합니다. 즉,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성질이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당분과의 결합입니다. 마늘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알리신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높입니다. 그래서 마늘 장아찌나 달콤하게 절인 마늘은 건강식이 아니라 혈관에 부담을 주는 당 폭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은 정제 탄수화물과의 결합입니다. 마늘빵처럼 흰 밀가루와 버터, 마늘이 만나면 당 흡수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마늘이 소화를 촉진하는 특성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간에 지방이 쌓이며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무서운 함정은 곰팡이입니다. 마늘에 곰팡이가 피면 아플라톡신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간암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무서운 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부분에도 독소가 이미 침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잘라내고 먹는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플라톡신은 끓이거나 구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74세 정할머니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겨울 내내 상한 마늘을 아깝다는 이유로 조금씩 잘라 먹으셨죠. 결국 급성 간염 증세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회복하셨지만 더 늦었다면 돌이킬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듯 마늘이 독으로 변하는 순간은 우리 부엌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부분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마늘은 잘못된 조리와 보관만큼 무서운 변화를 일으키는 식재료도 드뭅니다. 그러니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마늘의 효능만 믿고 아무렇게나 먹는 건 칼날을 손잡이 없이 잡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마늘이 독으로 변하는 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마늘이 진짜 약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43년간의 진료 경험과 수많은 환자 사례를 통해 세 가지 비법을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꿀마늘입니다. 마늘과 꿀을 함께 먹으면 알리신과 꿀의 천연 효소가 만나 알리티아민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은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심장과 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실제로 76세 김 할머니는 3개월간 꿀마늘을 꾸준히 드신 후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단 꿀마늘은 하루 아침 저녁 23쪽씩 총 69쪽이 적당합니다. 둘째는 익힌 마늘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마늘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15분 정도 찌면 S-알릴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생깁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고 특히 위암과 대장암 예방에 좋습니다. 또한 위 자극이 적어 속이 약한 분들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껍질째 찌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신선한 마늘즙입니다. 마늘을 갈아 바로 섭취하면 좋은 성분이 농축된 형태로 들어옵니다. 특히 황화한 물은 간 해독 기능을 강화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공복에는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식사 후 30분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마늘의 좋은 성분을 살리면서도 독으로 변할 가능성을 줄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과하면 독이 되니 적정 섭취량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냉장고 속 마늘을 떠올리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변화를 시작할 좋은 기회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꿀에 절이거나 찌거나 갈아서 드셔보세요. 그렇게만 해도 마늘은 독이 아닌 확실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늘이라도 보관을 잘못하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그 사실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곰팡이 핀 마늘을 조금씩 잘라 먹다가니 망가진 환자들, 그중엔 평생 건강식만 드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마늘은 수분과 당분이 많아 곰팡이가 자라기 쉬운 식재료입니다. 특히 여름이나 습도가 높은 계절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안쪽 깊숙이 독소가 침투했을 수 있고 이 아플라톡신은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선별입니다. 마늘을 사오면 반드시 하나씩 살펴보고 색이 변했거나 뿌리가 검게 된 것은 과감히 버리세요. 아깝다는 생각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별 포장입니다. 마늘 하나하나를 키친타월로 감싸면 습기를 흡수해 곰팡이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통풍이 약간 되는 밀폐 용기에 넣으세요. 여기에 과자 봉지에 들어있는 실리카겔을 함께 넣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셋째, 보관 장소입니다.
상온보다 냉장 보관이 훨씬 안전합니다. 냉장고 야채실에 보관하면 곰팡이 번식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다만 일주일에 한 번은 꺼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달큰하거나 썩은 냄새가 나면 즉시 버리세요. 넷째, 껍질 벗긴 마늘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되 3일 안에 사용하세요. 용기 바닥과 위에 키친타월을 깔아 수분을 잡아주면 훨씬 오래갑니다. 장기 보관이 필요하다면 개별 포장 후 냉동 보관이 좋습니다. 냉동한 마늘은 해동하지 말고 바로 요리에 쓰시면 됩니다. 다섯째, 용기 선택입니다. 플라스틱보다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가 안전합니다. 플라스틱은 마늘 속 황화합물과 반응해 독성 물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는 정기적으로 뜨거운 물로 소독하고 완전히 건조시켜 사용하세요. 이 기본만 지켜도 마늘로 인한 건강 피해를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마늘은 올바르게 보관하고 먹을 때 비로소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마늘이 간과 혈관에 좋다는 건 잘 알려져 있지만 저는 마늘이 뇌 건강, 특히 치매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늘 속 황화합물은 뇌혈관을 확장해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건강을 유지하는데 혈류가 원활해지면 뇌세포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특히 뇌세포에는 치명적입니다. 마늘 속 성분이 이 활성산소를 줄여 뇌세포를 보호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마늘이 아세틸콜린 분해 억제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과 학습 능력에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데 치매 환자에게서 특히 부족한 성분입니다. 마늘이 이 물질의 분해를 막아주는 건 뇌 기능을 오래 유지하는 데 큰 이점이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께 종종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를 합니다. 사과, 연필, 시계. 이 세 단어를 들려드리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몇 분 뒤 다시 세 단어를 기억하는지 확인하죠. 모두 기억하는 분들은 대체로 인지 기능이 건강한 편입니다. 마늘을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 분들은 기억력 유지에서 확실히 좋은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치매를 완벽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다른 생활 습관과 함께하면 뇌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곰팡이 핀 마늘, 잘못된 조리법, 과다 섭취는 오히려 뇌 건강에도 해가 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면 꿀마늘, 익힌 마늘, 신선한 마늘즙 같은 방법을 권합니다. 여러분, 마늘은 부엌에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두뇌 보약입니다. 하지만 칼날을 손잡이로 잡듯 올바르게 다뤄야만 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마늘을 안전하고 현명하게 활용해 뇌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앞서 꿀마늘의 효능을 말씀드렸죠. 이제는 실제로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임상에서 수많은 환자분께 권해온 방식입니다. 첫째, 재료 선택이 중요합니다. 마늘은 반드시 국산 마늘을 고르세요. 껍질을 벗겼을 때 상처나 색 변색이 없는 깨끗한 마늘이 좋습니다. 꿀은 설탕이 섞이지 않은 100% 천연 벌꿀을 쓰셔야 합니다. 가짜 꿀은 효소가 거의 없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둘째, 세척과 손질입니다. 마늘 껍질을 하나씩 벗긴 뒤 흐르는 찬물에 깨끗이 씻으세요. 이때 상한 부분이 보이면 과감히 버립니다. 아까워서 남기면 나중에 꿀마늘 전체를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찌는 과정입니다. 마늘을 찜기에 넣고 1520분간 찌면 앞서 말씀드린 S-알릴 시스테인 성분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위 자극을 줄여줍니다. 너무 오래 찌면 성분이 파괴되니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식히기입니다. 마늘이 다 쪄졌다면 자연스럽게 식혀주세요. 뜨거운 상태에서 꿀과 섞으면 꿀의 효소가 손상됩니다.
보통 30분 정도 두면 적당히 식습니다. 다섯째, 병에 담기입니다. 완전히 식은 마늘을 깨끗한 유리병에 넣고 마늘이 잠길 만큼 꿀을 붓습니다. 비율은 마늘 1에 꿀 1.5 정도가 적당합니다. 병을 가볍게 흔들어 꿀이 마늘 사이사이에 스며들도록 합니다. 여섯째, 숙성입니다. 뚜껑을 닫고 실온에서 일주일 정도 두면 마늘과 꿀이 서로 어우러져 알리티아민 성분이 풍부해집니다. 숙성이 끝나면 냉장 보관하면 되고 6개월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섭취 방법입니다. 아침 공복에 찐 마늘 23쪽과 꿀 1티스푼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에도 같은 양을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단, 처음에는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사 후 30분 뒤에 시작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으니 수술 2주 전에는 섭취를 중단하세요. 또 혈압약이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따르면 마늘은 독이 아닌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면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꿀마늘은 만들고 나서 보관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들어도 보관을 잘못하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맛이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보관법을 반드시 함께 알려드립니다. 첫째, 보관 용기입니다. 반드시 유리병을 사용하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마늘 속 황화합물과 반응해 좋지 않은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리병은 뜨거운 물로 소독한 뒤 완전히 말려 사용하세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둘째, 보관 온도입니다. 숙성 기간 일주일은 실온에서 보관하지만 그 이후엔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온도가 낮으면 세균과 곰팡이 번식 속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상태 점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병을 열어 상태를 확인하세요. 마늘이 말랑해지거나 색이 짙게 변하고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 변질 신호입니다. 이럴 땐 과감히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꿀 보충입니다. 마늘이 꿀 밖으로 드러나면 공기와 접촉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마늘이 항상 꿀에 잠기도록 꿀을 보충하세요. 이 과정에서도 꿀은 반드시 천연 벌꿀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청결 유지입니다. 마늘을 꺼낼 때는 반드시 깨끗하고 마른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하세요. 조금이라도 물기가 닿으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여섯째, 유통기한 인식입니다. 꿀마늘은 냉장 보관 시 최대 6개월이지만 저는 34개월 내에 드시길 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분이 조금씩 약해지고 맛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꿀마늘을 옮겨 담을 땐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손에 있는 미생물이 꿀 속에서 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관만 잘해도 꿀마늘은 6개월 동안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만드는 법뿐 아니라 지키는 법까지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늘의 두 얼굴을 말씀드렸습니다. 43년간 응급실에서 수없이 본 환자들, 그분들의 공통점은 마늘이 무조건 몸에 좋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잘못된 조리법과 보관 습관과 만나면 마늘은 보약이 아닌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꿀마늘을 매일 먹고 혈압이 안정된 분, 익힌 마늘 덕분에 속쓰림 없이 건강을 챙기는 분, 신선한 마늘즙으로 간 수치가 좋아진 분도 계셨습니다. 마늘은 올바르게만 먹으면 혈관, 간, 뇌까지 지켜주는 강력한 건강 파트너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켜야 할 3가지를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곰팡이 핀 마늘은 절대 먹지 말 것. 겉이 멀쩡해 보여도 독소가 속까지 침투해 있으며 그 독은 끓여도 구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과 함께 먹는 마늘은 피할 것. 마늘 장아찌, 마늘빵처럼 달고 기름진 조합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셋째, 꿀마늘 익힌 마늘 신선한 마늘즙 같은 안전한 방법을 활용할 것.
이 방법들은 마늘의 좋은 성분을 살리고 독으로 변할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오늘 집에 있는 마늘을 한 번만 점검하세요. 상한 건 과감히 버리고 좋은 마늘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 저녁 꿀마늘을 담가 보세요. 단 일주일만 꾸준히 드셔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작은 실천이 앞으로의 수년, 수십 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가족과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제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방송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부모님, 친구, 이웃 중 마늘을 매일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 방송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마늘과 함께 먹으면 혈관 나이를 20년 젊게 만드는 비밀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의 식탁 위 마늘이 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